해주고 계시는 과학 선생님 두 분 중에 이제 가장 보수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재경 선생님께서 과학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그러면은 이제 제목이 이건데, 과학은 정말 중요할까? 슬픈 소식은 우리 자녀분들이 입시에 막차를 타고 있는 입시기 때문에 예비 고1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재수하면 불리하다는 거 아까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과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입시 설명회는 보통 이제 과학은 잘 안 하잖아요. 국영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적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중심으로. 사실은 수시가 7대3, 뭐 수도권은 6대4잖아요. 근데 그 6이 전부 다 내 거 아니라는, 내 거 아니라는 걸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문학적 표를 좀 썼고요. 보면 어디로 넘기냐? 잠시만요. 제가 전자칠판에 서툴러가지고 잠시만요. 아이고, 펜 쓰면 안 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케이. 자, 방금 전 걸로 가면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수능 만점자가 재수생 1명 나왔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석한 친구는, 그 표준 점수가 높은 친구가 서울대 의대 가고, 수능 만점자는 서울대 의대를 못 가고, 그 이유는 어머님 잘 아시죠? 지정감 그거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수능 만점자가 왜 서울대 의대를 못 가냐 보면, 아까도 그 맨 처음 시간에 박원영 대표님께서, 어머니께서 들으셨겠지만, 표준점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점수보다. 표준점수 이렇게 딱 3년치를 비교해 보면, 원과목은 최고한 이렇게 나오고, 투과목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내신으로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신을 봤을 때,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가 2년 전에 이제 유성고 기준으로 지구과학 한 개 틀리면 97점이거든요. 그럼 2등급이에요. 1등급이 아니라. 물론 이제 기말 때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점수를, 평균 점수를 맞추는 게 있는데, 어머님이 자녀들 성적표를 봤을 때 표준 점수의 원점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표준 점수를 꼭 확인하시고요. 나이스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몇 등급 올라갈 수 있는 예측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이스 수시로 확인하신 분 계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꼭 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중간고사 끝나면 모든 학교가 뭐 그 미래 예측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꼭 표준 점수하고 그 아이들이 몇 점대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문과 친구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자, 보통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문과 아이들이 요거고 원을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보면은 표준 점수에서 확실하게 밀리잖아요. 밀다 보니까 뭐 문과, 이과 요 친구가 나 경리학과 갈 거야. 어차피 이과 애들은 경상 계열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문과 계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이제 이과가 왜 호재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미적이 그 확통을 해서 수학이 처음으로 이과가 조금 늘었거든요. 51대 49로. 그전엔 전부 다 인문계열 지원 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수능에서 들었고, 오늘 이제 수도권 첨단학교 증원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의대 수가 한 2,000명 정도 증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데 문과, 이과 신입생 입학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과가 4대6, 엄밀히만 3대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애들이 대학 들어가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공부를 조금 실수해도, 왜냐하면 10명 뽑는데 3명은 문과, 7명 이과 계열 뽑으니까 뭐 실례로 보면 뭐 투항고 수준을 얘기하면 문과 1등이랑 이과 3.5등급이랑 거의 같은 대학을 가요. 물론 이제 문과 진짜 잘하는 친구는 이제 갈 수 있겠지만 1등급 뭐 100명 중에 4명 중에 한 2명 정도랑 한 3.5랑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선택하실 때 아이들이 국영수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계열, 이과 계열인데 불구하고 막판에 그러니까 3번을 조사할 건데 이과 갔다 문과 갔다 최종적으로 문과 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면 특히 여학생들은 이제 수학이 워낙 어려우니까
과학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과 계열 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린학교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통합과학은 다 똑같아요. 모든 실업계든 인문계든 통합과학은 이 난이도는 그냥 쉽게 단편 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2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1등급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육과정을 보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나오는데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은 고2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의 거의 90%가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요거 믿고 너무 쉽게 공부했다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진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고 한 5배 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 원 같은 경우 역학 1학기 중간고사 보면 평균이 한 35에서 40, 그러면 4.5등급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추면 80점 넘으면 1등급. 근데 이제 기말 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니까 기말 조금 순위를 낮춰가지고 한 50점 정도 맞추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중간고사 때 화학도 마찬가지 1단원 뭐 몰 양적 관계를 하면 평균 한 35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기를 해요, 그냥. 포기를 해서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과 애들도 문과로 전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아이들이 국영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방학 때 특히 뭐 국영수 특강 같은 거 하면 막 장난이 아니게 시간적 안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는 선행을 시키되 적당한 선행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님들이 절대 이거 해라 시키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들은. 그 자녀분들과 대화를 해서 진짜 필요냐 확인하고 엄마 나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 과학은 선행시키는 게 맞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밀어놓으면 진짜 체력적도 힘들고 국영수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과학까지 받으니까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과학도 어차피 이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맞자.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상위권 1, 2% 얘기하는 거 아니면 중상위권 아이들 최소한의 과학 3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 대학 제가 들어갈 전공에 맞는 그 적합성에 관련된 과목만 1등급을 마치자. 아니면 2등급을 마치자.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개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은 3과목 학교에서 3과목 선택을 하고 수능에서 2과목을 보는데 국영수에다가 탐구 5과목인데 과학 장난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수학은 만점이 좀 많이 있어도 과학 만점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도 그 현재 계신 분들 알겠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조차도 수능 문제 풀면 좀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운데 올해 뭐 수능을 쉽게 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만만치 않아요. 그 아이들 자체가 워낙 싫어한 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좀 그리고 친한 친구가 그 과목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버리시고요. 눈치 작전. 야야 공부 못하네 어디까 무슨 과목 내수고 다 확인해가지고 최소한의 내신 잘 딸 수 있게끔 선택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특히 4, 5, 6, 3 맞는 아이들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한 과목은 진짜 눈치 작전 해가지고 내신 잘 맞을 수 있는 과목 한 과목으로 좀 넘어가는 케이스 그런 것도 자녀분들과 대화를 하셔야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엄마랑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 정보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나마가 대화되지 야 엄마가 뭐 봤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절대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래도 대학 가려면 뭐 한 과목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좀 전공에 맞는 거. 필히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빨리 전공 과목을 좀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공부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유성고는 올해부터 고교학점 시범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2학년 때 과목을 3과목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4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유성고. 그리고 나머지 그 고교학점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는 3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3과목은 보통 1년 과정으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은 1년 과정으로 일반 고등을 운영을 하는데 유성고 올해 처음부터 올해 고2부터는 한 학기에 2과목 2학기 때 2과목에서 한 학기에 원을 다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교 진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가겠죠. 처음 하는 거라 저도 이제 예측을 하는데
다행인 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심화 과정을 건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년이면 쭉쭉쭉쭉 해서 보통 이제 고3 6월, 9월 수능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셨는데 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성고는 이걸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일반계고는 뭐 3과목 선택하는데 교차를 사실 법률상 교차 지원을 허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안고는 안 받아줘요. 불러서 야 바꿔 다 바꿔요. 자연계면 자연계 3과목 필요하시면 어머니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과는 3과목 딱 선택하게 하시고요. 올해 유성고는 교차 지원을 받더라고요. 올해 2학년부터. 그래서 1학기 때 물리 듣는 애 있고, 뭐 일반 화학 듣는 애 있고, 2학기 때 뭐 화학 듣는 거. 그러니까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게 원래 고교학점제 취지니까 대신 뭐 교육과정이 한 학기에 다 끝난다는 것만 좀 하셔가지고, 요런 만약에 유성고로 지금 배정받는 친구들은 아마 적당한 좀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원에서 진도 빼기도 급급하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수업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내신 관리 대비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1학년에 대한 352명 정도 되면 한 15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문이과 딱 나눠버리니까 과목당 한 150명 정도 보거든요. 보통 180 가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등급이 되게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내신 관리의 어려움이 과학은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이제 방학 때 틈새, 특히 이제 둔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보통 이제 과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거 필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공 과목 굳이 정해지는 대로 반드시 선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학 때 특히, 그리고 무조건 저희 학원은 학교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시험 범위가 70%라 해도 되는데, 이제 1학기 기말부터는 학교 선생님이 3분 들어오는 선생님도 있고 두 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이후는 학교별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시문항인데 유성고 기출 통합과학 문제예요. 근데 어디서 따왔냐면 고2, 고3. 이게 이제 유성과 좀 통합과학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거. 이게 유성고 기출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도안고 기출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생각하시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안고는 이번에 3분이 들어가면은 각각의 전공 과목 선생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내요. 변별력 주기에서. 똑같죠, 문제가. 똑같다. 그리고 토대전공 이제 올해 많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지만 아까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은 아까 교육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 과목이랑 학교에서 난이도 내는 문제가 좀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지금 제가 이제 토대전고등학교 2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물리원 수준으로 약간 설명해 주거든요. 기출문제 보면서. 그래서 약간의 좀 변칙, 그래서 약간의 좀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거 입시 설명회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는 항상 학교별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표가 없는데 어머님들이 급하면 2-3명 묶어서 해도 일요일날 이용해서 충분히 제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희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리고 절대 만약에 자녀분이 이과 마인드인데 절대 문과 보내시면 조금 대학 가기 힘드시다는 거, 그거는 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선생님 도안고. 예, 말씀하십시오. 도안고 수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도안고는 남학생들이 공부를, 아까 얘기한 표준점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 점수도 중요하고요. 근데 평균 점수가 비슷한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편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안고는 남학생들이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교 10등 중에 남학생이 한 1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9대1. 그 대신 이제 문과 계열의 문제는 도안고가 좀 어렵고요. 이과 계열 문제는 도안고가 훨씬 더 쉽습니다. 유성고보다. 이제 이과가 좀 쉬워요. 여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과 계열 문제는 좀 쉽게 내는 좀 경향이 있고요. 문과 계열은 대신 영어 장난 아니죠. 도안고 영어 장난 아닙니다. 또 질문하시면 또 궁금하신 거.
도안과가 좀 평균 점수가 좀 높아요, 어머님. 문제가 좀 과학이 좀 쉬워서 좀 높아요. 과학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도안과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면 거기에 각주라고 있잖아. 예시 들어주는 거 있거든요. 비교. 그 문제를 변별력으로 내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도안과 프린트 절대 버리지 마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로 묶기도 하시고 다 공부해놨나 확인하셔가지고 프린트해서 변별력 주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꼭 프린트 꼭 챙겨서 꼭 중학교도 안 했는데 힘드시죠? 그게 남학생들 진짜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안과 너무 힘들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고2 되면 고3 되면 이제 공부 잘했끼리 묶어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과 계열 왜냐하면 인원이 안 맞으면 맞춰야 되잖아요. 반을. 혼합반도 있기 때문에 혼합반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왜냐하면 끝났습니다. 원장님 1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그 도안과 보면 혼합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합반이 보면은 공부 잘해야 될끼리 묶어서 하는 반도 있기 때문에. 문이과 혼합이요? 아니, 이과에서도 그게 혼합. 그러니까 과목이 이제 태과목 선택하면 반이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30명이 이주면은 만약에 100명이면은 반을 잘라야 되는데 남으니까 혼합해가지고 섞어놓은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여튼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붙인 거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 숫자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한테 맞나 안 맞나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학원에서 꼭 문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2%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아까도 예시 들었지만 7대 3인데 7이 전부 다 내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머니. 그것만. 통계에서 이수 설명회 하는 거 보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반드시 학원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맞는 얘기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제가 그겁니다, 어머니.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과학은 좀 간단하죠? 올해 화이팅 하시죠, 어머니. 화이팅 하시죠.